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 야생곰의 리뷰 아임베어의 베어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 리얼 야생곰의 리뷰라는 인사말이 들어가지가 않았는데요. 정말로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빠짐없이 촬영을 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MI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왔던 트랜스포머입니다. 다름도 아닌 다이노봇의 그림록입니다. 그림록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4편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락다운에 의해 잡혀서 수집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오토봇의 대장인 옵티머스 프라임에 의해 구출이 되고 그때 이후로 오토봇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영화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록을 들고 왔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큰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이제 보여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가지고 왔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세워놨을 때에도 무릎보다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카메라를 조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옵티머스 프라임을 앞쪽으로, 정말로 영화판에서 등장했었던 크기와 거의 흡사한 정도로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무릎보다 살짝 위에 오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왜 이 제품이 크기가 크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맘바사에서 출시가 되었던 그림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에 나와 있는 트랜스폼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진바오사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증강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맘바사에서 나왔던 그림록 또한 증강판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 크기가 진바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로만, 이제 넓이로 말고 높이로만. 그럼 이제 이 그림록에 대해서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리조리 조목조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록에 대한 가동률이라든지 외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무기들은 제거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 쪽에 있는 이 철퇴는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빼낼 수가 있고요. 왼팔을 들고 있는 이 망치 같은 것도 빼도록. What the shit? 네, 무기는 안전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외형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림록 형태가 정말로 영화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주용 자체가 너무나도 이쁘고 안에 이런 도색이라든지 모형 형태라든지 어디 하나 꿀리거나 이상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다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고요. 팔꿈치, 어깨, 양 어깨의 공룡 형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뒤편을 봐도 이제 딱 그 기사 느낌이 포스가 나는 등판, 이런 형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가동률을 보도록 할 텐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고, 위, 아래. 위는 많이 올리기 어려우나 아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쉽사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블랙맘바사에서 정말 잘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LED를 잘 얻습니다. LED가 어디에 있냐면은 얼굴 뒤편에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은 짜잔! 그림록의 눈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로 딱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트랜스포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건전지는 아껴야 되니까 스위치는 꺼주고. 자, 이 상태에서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깨에 보면은 뿔이 이런 장갑에 걸려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놀라고 나온 제품이라기보다는 전시하라고 나온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편으로는 오히려 여기 앞쪽에 장갑이 이제 많이 튀어나오지 않다 보니 뒤편으로 더 많이 움직이지, 앞편으로. 근데 뒤편으로는 이제 뿔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양쪽 팔 다 걸립니다. 무리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무리해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팔을 이제 위로 올리는 부분은 이 어깨 장갑으로 인해서 이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90도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팔꿈치가 더 가동률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회전은 어려우나 이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 360도 회전이 어렵냐면은 이 허리 쪽에 보면은 이 안쪽에 조그마한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 때문에 이게 허리가 360도 회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발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가 있어서 스커트를 위로 올리지 않는 이상 사실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커트를 위로 올리고 다리가 생각외로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90도 가량 움직일 수가 있고요. 스커트는 다시 내려주고. 자, 이제 다리 같은 경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 앞편, 뒤, 아래.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사실상 가지고 놀라고 나온 제품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정말로 전시하라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상태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 흠잡을 부분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마이너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가동률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가동률이 이렇게 최악이다 라고 할지언정 변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변신하는 게 더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도 변신을 진행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그립록을 공룡 형태로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룡 형태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준비 아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무기로 사용이 되었던 이 파츠가 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느 쪽이 분리가 되어야 하냐면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이 나중에 공룡 모드가 되었을 때 목 부분에 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고, 자, 몸통이 되었던 이 손잡이 부분과 이 심지 안에 보시게 되면은 조인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말아주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무게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머리를 수납을 하도록 할 텐데 이 뿔을 뒤편으로 접어주시고 몸통을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게 안쪽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얼굴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몸통은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오른팔 쪽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어깨의 얼굴이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분리해준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려주시면서 180도로 회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밑에 파츠를 안쪽으로 쭉 빼주시고 올려주시면서 이 안쪽에 있었던 조그만한 파츠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얼굴 분리가 되었던 건 그냥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형태가 잡히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룡 모드가 되었을 때 꼬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왼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룡 모드의 얼굴을 담당하게 되는데
먼저는 어깨 파츠를 위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쪽에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뺄 수가 있으실 거고요. 팔을 오른팔과 동일하게 180도 회전, 그리고 팔꿈치를 안쪽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손을 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하체가 준비가 되어야지 이쪽을 손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체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커트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은 그립록이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파츠가 빠지게 되는 건데, 양옆으로 당겨주시면은 이 왼다리 오른다리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파츠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허리에 있었던 조인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실 텐데 저 조인트가 사라지면서 허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상태에서 여기까지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등에 있었던 파츠는 위로 올려주시고 앞에 파츠는 잠깐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던 스커트를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 그립록의 허벅지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인트 부분이 이 조인트랑 연결이 되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커트를 올려주면서 다리를 빼주고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면서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 조인트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공룡 형태가 잡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좀 더 작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스커트는 이제 바깥쪽이 되는 부분이 그냥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접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접고 위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 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공룡발이 있는데 이게 앞쪽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발을 180도 회전,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이 발꿈치를 발을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발을 180도 회전, 다시 안쪽으로 수납. 이렇게 되면 공룡의 발 부분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허벅지가 안쪽으로 좀 더 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밑으로 쭉 빼고 그 다음에 허리 안쪽, 이 종아리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를 동일하게 반대편도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스커트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하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공룡 앞부분만 완성이 되면 되는데요. 팔을 180도로 이제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 손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이 얼굴이 되는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얼굴 안쪽에 연결해 주게 되면은 팔도 이제 빼준 상태에서 아까 얼굴 이 부분이 피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이 무기 파츠가 존재합니다. 무기 파츠 안쪽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조인트가 존재하고요. 조인트를 이 홈에 여기 보시면은 이 홈에 맞춰서 이 조인트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안쪽에 조인트를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꼬리 부분을 뒤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록의 공룡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외형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이쁘게 나왔어요. 공룡 형태가 되었어도. 로봇 형태도 이뻤었는데 공룡 형태가 되었어도 이쁩니다. 자, 공룡 형태가 되었을 때에도 LED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입쪽 안쪽 천장에 보면은 LED를 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옵티머스 프라임에게 달려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로 마이너스는 없고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딱히 어려운 부분도 없고 정말로 설명서를 한 두세 번? 아니야, 한 번만 봐도 이해할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손쉽게 진행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림록의 공룡 형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블랙맘마사 그림록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촬영을 할 때마다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정말로 구독도 해주시더라고요. 벌써 구독자 수가 3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로 이 감사하고 이 고마운 마음을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 정말로 죄송하고요. 제가 더욱더 좋은 퀄리티,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마스크는 항상 지참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리얼 야생곰의 리뷰 아임베어의 베어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